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음봉으로 마무리되었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종목 쏠림 현상이 있었던 만큼 지수 대비 체감했던 시장은 보다 좋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그래도 0.3%의 상승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은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소폭의 상승과 함께 이번 주를 마감하였네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 오늘 지수가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2차전지 기업만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1%, 많게는 2%까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 업종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게임주의 흐름은 조금씩 나뉘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약 7천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잡혀있죠. 제가 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때 아마 외국인이 순매도가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블록딜 물량이 아마 은행 쪽으로 나온 것 같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함에 따라서 시간 내에 조금은 수급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블록딜 물량을 제외한다면 어제는 순매도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확실히 수급이 훨씬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어제 종가가 같은 가격에 마무리되었고,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많은 물량이 매수세로 들어왔는데 제가 블록딜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수급은 조금 왜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정말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삼성 SD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보다는 매도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탄력 측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다시 부진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LNF, S51, 일동제약, BH,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반대로 반도체 업종들은 많이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신한지주, BH,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기업이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반도체, 이렇게 2종목이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나스닥은 1.9%의 상승이 나왔고, 또 장기 이평선이 60일선을 돌파하면서 흐름이 정말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1.4%의 상승이 나왔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또 다우지수도 1%의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더라도 어제 무려 5%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단기 상승 후에 일주일 정도 정체를 보여주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만큼 그 상승폭과 비교한다면 조금 아쉬운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니었다면 제 생각에는 1% 가까운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시장을 보면 일본 니케이도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마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전날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의 상승폭을 보면 항상 국내 시장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솔직히 아쉬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흐름을 보면 1월달 고점 대비 저점까지 거의 21%의 낙폭이 나왔고, 저점에서 최근에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빠질 때는 21% 하락이 나왔고, 또 반등장에서는 13%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코스피는 1월 시작점부터 저점까지 약 13%의 급락이 나왔고, 또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5%의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락장에서도 미국 시장보다도 그렇게 빠지진 않았고, 반대로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큰 탄력은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도 보면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는 종목이 있고, 또 반대로 거래량이 정말 적게 터지는 이런 종목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은 상승장에서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반대로 조정장에서도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을 보인다면, 또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하고 미국 시장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지우고요. 차트를 조금만 압축시켜서, 자, 하단에 거래량 보이시죠? 제가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볼게요. 자, 확실히 코스피를 보면 이때가 재작년이고 이쯤이 작년 초예요.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스닥을 보면 제가 비슷하게 나눠볼게요. 이 당시가 재작년 말이고 이쯤이 작년 초. 이때하고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자, 재작년하고 작년 그리고 올해, 물론 작년 초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얼핏 보더라도 그렇게 확연하게 거래량이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과 작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이 시장의 탄력성이 줄어들었던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나스닥은, 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 무렵 그때 거래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연말과 연초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3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항상 대장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모두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고, 이 거래량에만 실렸다는 것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종목 자체의 매매가 활발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밥을 먹으러 음식점을 가더라도 왠지 손님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 가보는 집이라도 왠지 사람이 많으면 맛집일 것 같고, 반대로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런 비유도 한번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그 업종의 대장주,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얼마나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 많이 몰리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나스닥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나스닥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수의 흐름처럼 동일하게 상승이 나오는 업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업종과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만 했을 때는 나스닥이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양하게 대입해 보시면서 거래량이라든지 업종 트렌드, 그리고 성장성과 모멘텀 등등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올바른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7.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 봐도 3월 15일날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당시에 크게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시점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공매도에 표적이 되었었죠. 그런데 약 일주일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양봉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상승과 함께 오늘 삼성 SDI하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정도? 이 정도 하락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 내 대형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 내외에서 등락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왜곡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트렌드는 확실히 2차원지가 대세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3월 중순에 저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파악해보는 것도 단기 스윙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오늘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따라붙지 말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하고 또 성장성과 전망이 좋고 기대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 그런데 약간의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그런 구간의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 상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 에너지 솔루션의 멀티플을 17.4배에서 21배로 상향 조정했고, 멀티플이 조정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멀티플 21배라는 수치는 중국 CATL의 평균 주가 배수이다. 이렇게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의 2차원지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삼성 SDI도 간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많은 기사를 살펴보니까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는 삼성 SDI의 주가의 단기 급락은 대항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는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 오히려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바닥에서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차례 다시 한번 주가의 하락이 나와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죠. 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어떤 업종을 망라하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고점 부근에서 어떤 긍정적인 재료와 뉴스가 나올 때는 그 기대감을 활용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를 수익 실현 기회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런 저점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반갑게 볼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로 카카오를 한번 살펴보세요. 카카오가 작년에 정말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세만 나왔었죠. 그런데 이 저점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처음으로 배당 실시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또 새로 내정된 대표는 주가가 15만 원이 되기 전에는 최저임금을 받겠다, 그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기사가 이런 고점에서 나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더 주가가 뻗을 수 있는지 그 폭 자체는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저점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재료보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만큼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기사들을 한번 해석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